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10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잔량이 남으면 예약자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녀 백신 접종에 신청자가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여수시장 3년 임기 동안의 공약 이행 실태와 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을 취재했습니다. 한전이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이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전체 실물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10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성능 검증 시험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직접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사체 보관동의 문이 열리고 총 길이 47.2m의 거대한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크기와 무게 등이 모두 똑같은 모형입니다. 보관동을 빠져나온 발사체는 내부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발사장까지 1.8km를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발사대 옆에 발사체가 자리를 잡고 천천히 기립을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처럼 모든 설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발사대는 이미 지난해 독립성능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로 발사체와 연결했을 때 추진대와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뒤 발사체가 완전히 세워지고 발사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 타워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발사 성능 검증 시험이 완료되면 누리호는 800km 상공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의 기술력을 가져온 나로호 때와는 달리 국내 기술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사대와 발사체 간의 접속 시험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다 확보를 하게 되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우연은 오는 8월 누리호 실제 비행 모델로 이송과 기립 연결 시험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관문인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거머쥐게 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에서 호프집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순천 모 호프집을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는 경찰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관이 근무하던 파출소 등의 방역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수에서 지난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80대 전통시장 상인이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이 시장 상인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서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8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미 격리 치료 중인 여수 1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이동 경로를 역학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확진자가 지난달 1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500여 명의 시장 상인을 전수검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른바 자녀 백신을 신청해 예비 명단에 올리면 차례대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녀 백신 접종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자녀 백신 정보.
목포의 경우 접종 의료기관 50여 곳 모두 잔여량이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접종 병원에서는 잔여량이 매일 발생하는 상황. 병원들이 잔여량을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올리기 전 전화 예약을 통해 작성해 놓은 예비 명단 인원부터 접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랑 주민번호를 받아놨다가 그때 이제 잔량이 남으면 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오세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에 등록된 잔여 백신을 사전 예약해 접종한 사람은 지난 나흘 동안 430명. 해외 출국자 등이 포함됐지만 전화 예약을 통해 잔여량을 접종한 인원이 12,000여 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한 병당 10명에서 최대 12명을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 5명만 예약해도 개봉에 남는 양을 예비 인원에게 접종할 수 있다 보니 잔량 접종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개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돼서 저희도 편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도 편할 수 있게. 전라남도는 이번 주까지 도민의 20%, 오는 9월까지 80%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 접종자들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공공시설 이용과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조직된 힘을 기치로 내건 전남민주평화광장이 여수에서 출범했습니다.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민주평화광장은 오늘 오후 5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도내 22개 지역 대표 발기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선 지지 모임 성격인 전남민주평화광장은 전남에서 민주화, 평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 민생 중심 정치 혁신과 평화 공정 실현을 위한 진보 진영의 전국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별관 증축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회의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차례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수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여수시가 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제8회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 MBC는 오늘부터 지방선거 연속기획으로 현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민선 8기 단체장 출마 예상자를 소개합니다. 아직까지 재선이 한 명도 없는 여수시장 선거는 강력한 재선 의지를 보이는 현 시장과 이에 맞서는 예상 출마자가 자천타천으로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분기까지 민선 7기 여수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80%.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에 주력했고 산단혁신 지원과 박람회장 투자 유치, 선박람회 추진 등의 성과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정,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 시장의 공약사항은 5개 분야에 걸쳐 단위 사업으로는 93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7조 4,239억 원입니다. 3건은 이행 완료했고 54건은 완료 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공약입니다. 현재 35건이 추진 중인데 11건은 추진률이 30% 미만입니다. 국공립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유치 공약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같은 일부 공약은 임기 내 달성 목표를 임기 후로 바꿨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 실태는 건수로는 80%, 사업비 집행률로는 13.7%입니다. 권 시장은 이 같은 성과와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출마 예상자는 최대 10명,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공천이 최대 변수입니다. 각종 현안에서 권 시장과 대립하며 인지도를 높인 전창곤 시의회 의장,
전남 최초 여성시장이 되겠다는 포부의 김유아 전 시의원, 지역 폐밭을 꾸준히 일궈온 정기명 변호사, 시의회 의장 출신의 김영규 시의원과 현 정부에 몸담았던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 여기에 이용주 전 국회의원과 송대수 전 박람회재단 이사장, 서완석 시의회 의원, 김순빈 전 시의회 부의장, 권세도 전 영등포 경찰서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재선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다크호스냐. 벌써부터 여수시장 선거는 뜨거운 한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공약 이행과 2020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 공약 이행평가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진보당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의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민점기 전남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 진보정치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본부장 출신의 두 후보는 광주 군공항 폐쇄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기후에너지 부시장 부지사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캠퍼스 착공식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둘, 셋!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대학 설립 입지를 둘러싼 치열했던 경쟁과 부지 선정 이후의 논란, 여기에 야당의 반대와 물리적으로 촉박한 일정도 내년 3월 개교를 바라는 시도민의 염원 앞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저희 대학 설립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세계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에는 캠퍼스 건립에만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의 작지만 강한 연구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광주 전남 연구 역량의 강화,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가 한국에너지공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캠텍이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9월부터 첫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개교 전까지 교수진의 대폭적인 충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강원과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도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논의할 때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 보전해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양항과 군산항간을 잇는 연안 중소형 컨테이너선 항로 신설이 결국 무산됐습니다.